안녕하십니까. 시리그리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 방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한화오션이 그리스 차기 잠수함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그리스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자, 지금 많은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 경쟁자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화오션이 제안한 장영실급, 이게 모든 면에서 최고인데, 지금 어떤 경쟁자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 규모는 어떤지, 어떤 조건인지, 이런 것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공군 참모총장은 F-47 전투기 제작 중인데 2028년에 첫 비행한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미 공군은 F-22A 전투기의 블록 20, 요거 35대 남았는데 요 35대를 성능 개량 추진한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공군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1년 앞선 2028년에 차세대 전투기 F-47을 첫 비행시키는 것을 목표로 CJ-1호기를 제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안에 F-47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는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이 참여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FCAS에서 독일이 탈퇴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프랑스가 급히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국방부가 입장문을 내고 독일, 스페인과 상호 수용 가능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정부 입장과 달리 다소는 여전히 이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답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이 푸젠 항공모함의 함재기 이착함 실험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J-35 스텔스 전투기와 J-15T 전투기, KJ-600 조기 경보기가 전자기식 사출기를 통해 이함하고 강제 착함 장치를 통해 착함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를 통해 중국은 공식적으로 캐토바 항모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외계인을 고문해서 첨단 항공기를 만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항공기 개발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록히드 마틴의 프로젝트 팀 스컹크웍스가 인공지능과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고성능 전투기용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티스로 명명된 이 기종은 2년 안에 시제기가 등장할 예정인데, 자체 판단에 의한 공중전은 물론 공대지 타격과 감시정찰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종이어서 미래 공중전 환경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차례의 개량 이후 10년 넘게 성능 개량이 없었던 미 공군 F-22A 블록 20 기체 35대에 대한 성능 개량 작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과 록히드 마틴은 F-47 배치 계획에 따라 개량 계획이 없었던 해당 기체들의 수명을 연장하고 블록 40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 F-47, 미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 47대 대통령이라는 이름에 맞추어서 F-47에 이렇게 숫자를 맞추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이 F-47 6세대 전투기 NGAD죠. 하늘을 지배한다 라는 NGAD. 이게 원래 2029년에 시제기가 첫 비행하려는 예정이었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비행을 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8년에 첫 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29년 초에 끝나죠. 그러니까 임기 내에 비행을 시키겠다라고 이 기념식 할 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약속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 공군 참모총장이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좀 빨라지겠네요. 자, 독일이 프랑스와 같이 준비하는 6세대 전투기 사업 FCAS, 여기에서 탈퇴하겠다고 했죠. 도저히 쟤들하고 같이 못 해먹겠다. 왜냐? 아니, 독일, 프랑스가 돈은 같이 내라. 그런데 프랑스의 다소가, 야, 우리가 레이더에서부터 엔진까지 우리는 그냥 하나로 그냥 풀 옵션을 다 만들잖아. 니들은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다 해야지. 근데 돈은 니들이 똑같이 내. 그래서 사업의 한 80%는 우리가 하는 거야. 니들은 우리가 던져준 기술 조금 먹고, 그래, 한 20% 납품 좀 해.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 에어포스는 그만두기로 하고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하고 같이 한 방향을 모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프랑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프랑스 국방부가 독일, 스페인과 상호 수용 가능한 솔루션을 찾기 위한다. 그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수용 가능한 솔루션, 이건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만나서 이미 합의한 내용이죠. 근데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냐? 프랑스의 다소사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프랑스는 상호 수용 가능한 솔루션은 뭐냐? 다소를 조져야 되죠. 그런데 과연 프랑스 정부가 다소를 조질 수 있느냐? 저는 못 조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되냐?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되면 다소는 어떡하냐? 그러면 뭐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다소는 자기네들 정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네들 입감이 더 많으면 좋죠. 그래서 라팔처럼 개발비 다 내. 우리가 다 만들게. 이렇게 나가서 아예 자기네들이 돈을 그냥 다 먹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정부를 유도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자, 이 동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사를 통해서. 자, 그래서 뭐 이 J-35, 또 J-15T, 또 KJ-600 조기 경보기 막 날려보내죠. 그런데 이걸 보고 좀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야, 저 정말 기가 찬다. 저거 저래가지고 제대로 뭐 작전을 하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미국의 차세대 항공모함조차도 이멀스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그게 원자력 추진인데 그래도 정말 이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이 푸젠 항모는 가스터빈 엔진도 아니고 그냥 보일러 엔진입니다. 보일러.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기를 생성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항공모함의 작전 능력의 핵심은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전투기를 띄워보낼 수 있냐. 그래서 이게 작전 능력의 핵심인데 아니 전기가 생성이 돼야 전투기를 띄워보내죠. 생성되려면 얼마나 또 충전을 오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푸젠함은 이거는 뭐 차라리 스키 점프대보다 더 못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냥 중국은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하이난다오 인근에서 이렇게 2차감 테스트를 하는데 자, 이 배는 보일러 엔진이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해서 이 이멀스 전자기식 사출기를 제대로 운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푸젠함은 랴오닝함보다 더 못한 실험함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봅니다. 자, 스컹크웍스, 로키드 마틴의 비밀 팀이죠. 뭐 SR-71 이런 것도 만들었던 스컹크웍스인데 그러고 보니까 SR-71 느낌이 조금 나는데요. 지금 뭐 CCA 이런 것들은 정말 저가 막 쓰는 그런 로우급의 무인 전투기로 CCA를 하고 자, 이건 이제 하이엔드급의 무인 전투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전투까지 하고 공중전하고 그리고 공대지 타격도 하고 그리고 감시정찰도 하고 하는 그런 전투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하이엔드급.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미익도 수직 미익도 없고 해서 스텔스 성능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스컹크웍스가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미 공군이 돈 안 줬는데 또 혼자 하겠습니까? 돈 주니까 했겠죠. 자, 그래서 미 공군이 이 무인 전투기 즉 드론에서도 최강의 이런 전투기를 보유하는 그 계획을 세웠나 봅니다. 자, 정말 최강의 전투기였죠. F-22A. 블락십 같은 경우는 공대공 전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F-22. 그러다가 이제 공대공만 하면 되냐? 공대지 타격을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블락 20 개량을 했죠. 이 블락 20은 내부 무장창의 공간 협소 때문에 2,000파운드는 안 되고 1,000파운드 JDAM까지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블락 30, 35 이렇게 개량하면서 레이더도 또 개량하고 SDB 장거리 정밀 타격 공대지 유도 무기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런데 블락 20 이제 JDAM 1,000파운드까지 타격할 수 있는 이 블락 20이 35대가 남았는데 이걸 그냥 안 하고 있었어요. 업그레이드를 30이나 35로 업그레이드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뭐 좀 있으면 뭐 F-37 나올 텐데 그리고 우리하고 뭐 싸울 나라도 딱히 없는데 이러면서 바이든 때 또 그 이전에 퇴역하는 쪽으로 막 그 분위기를 몰아갔어요. 그런데 야, 이거 하나라도 아쉽다. 지금 무슨 짓이냐? 이걸 왜 퇴역시켜? 해가지고 이 블락 20 업그레이드 안 하고 훈련용으로나 쓰고 하던 그걸 업그레이드 해서 블락 40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데
이제 공대지 유도 무기도 SDB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암람 B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블락 20을 암람 D3 요즘 나왔죠. 뭐 200km 넘게 날아가는 그것도 사용할 수 있고, 사이드바이더 9X 사용 못했어요. 그것도 사용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추진한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제서야 하네요. 네, 지금이라도 빨리 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방산 소식 보겠습니다. 튀르키예 해군의 급격한 해군력 증강에 맞설 방안을 고민 중인 그리스가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한화오션이 유럽 조선소들이 독점해온 그리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는 가장 강력한 모델을 제안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외교력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그리스에 한국의 한화오션이 사업 참여 의향을 전달해 왔으며 최신 설계인 KSS-3 배치2 모델 4척을 그리스 요구에 맞게 변형해 제공하는 방안을 타진해 왔다고 그리스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11척의 잠수함을 보유했던 그리스 해군은 수중 전력의 급격한 노후화에 따라 올해 잠수함 운영 규모를 9척으로 축소했는데요. 가장 최신 잠수함은 214 1600형 잠수함인 파파 니콜라스급 4척이고 나머지는 209 1500형인 오키아노스급 1척, 209 1200형인 포세이돈급 3척, 209 1100형인 글라프코스급 1척 등 9형 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는 포세이돈급과 글라프코스급 4척을 신형 잠수함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지난 5월에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기술 이전 형식으로 그리스 현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이 사업에는 프랑스와 독일, 스웨덴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랑스 나발 그룹은 2000톤급 스콜펜급과 4500톤급 바라쿠다급을 제안했고 독일 TKMS는 2200톤급 218형과 1500톤급의 209 NG형을 스웨덴 사브는 2100톤급 A26형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해군은 최소 25%의 그리스 부품 사용, 공기 불효 추진 AIP 체계, 낮은 소음, 리튬이온 배터리 적용, 높은 수준의 자동화, 잠대지 및 잠대함 타격 능력을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KSS-3 배치2는 한국 해군에서 장영실급으로 명명된 최신형 잠수함인데요. 장영실급은 경쟁 모델 가운데 유일하게 대형 수직 발사기 모듈이 있어 그리스 해군이 요구하는 다양한 타격 무기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자사 모델을 선택할 경우 장영실급 4척의 현지 기술 이전 생산은 물론 그리스의 파파 니콜라스급 잠수함 4척의 현대화 성능 개량까지 패키지로 제안했는데요. 가격과 성능, 계약 조건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한화오션의 제안이 유럽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장영실로 명명된 장보고3 배치2 첫 번째 함이죠. 그래서 장영실급으로 부르기로 했는데 그 장영실급을 제안했다. 그리스 해군에. 지금 뭐 바다 건너편, 에게 건너편에 있는 튀르키예가 워낙 뭐 해군력을 지금 폭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게에 있는 여러 유전 때문에 지금 튀르키예와 긴장 관계에 있는 그리스가 지금 해군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해군의 잠수함들이 너무 노후됐어요. 그리고 이 튀르키예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지금 열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척의 잠수함을 추가로 도입한다. 그래서 구형 잠수함 4척을 대체한다 라는 건데요. 관련한 기사가 이렇게 그리스 현지 매체 보도에 나왔습니다. 사우스코리아 한화가 헬레닉 네이비, 그러니까 그리스 해군이죠. 여기에 제안했다. KSS-3 배치2 어택 서브마린을 제안했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네요. 자, 이 사업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가 프랑스의 이 나발 그룹의 스콜펜급 2000톤급이죠. 그리고 바라쿠다급, 과거 호주에 제안했던 바로 그 어택급이죠. 슈프랑급 공격 원잠의 통상 동력 버전, 바로 그겁니다. 그 바라쿠다급. 그리고 독일 TKMS가 218형, 이 218형은 싱가포르가 도입했던 바로 그 버전이고, 그리고 이제 209 NG형, 209의 아주 뭐 대폭 개량형이 되겠죠. 뭐 이렇게 제안했고, 그리고 스웨덴 사브가 뭐 세상에서 제일 조용하다고 주장하는 A26 2100톤짜리를 제안했는데, 뭐 덩치 면에서 봐서도 우리
장영식급이 제일 크죠. 물론 바라쿠다는 더 크지만 아마 가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건 뭐 빼고. 자, 그래서 다 전부 이 그리스가 요구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25% 그리스 부품 사용하라. 그리스 현지 생산하는데 부품은 25% 이상이다. 그리스 거. 공기부료 AIP 체계 다 되고요. 소음이 적어야 된다. 다 그렇게 주장할 거고. 리튬이온 배터리 다 맞고. 높은 수준의 자동화 요즘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잠대지 및 잠대함 타격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확 갈립니다. 다 잠대지 잠대함 타격이 있어요. 그런데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쏩니다.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그러면 어뢰를 장전을 못하죠. 또 여러 발을 쏠 수가 없죠. 이거 다 쏘고 나서 어뢰 끼우려고 하면 소음 나죠. 수중에서. 그럼 어뢰도 없이 다녀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뢰를 자위적 차원에서 어뢰를 한 2발이라도 넣어놓으려면 뭐 어뢰 발사관 해봐야 6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4발밖에 못 쏘죠. 그런데 우리 장영실급은 이 수직 발사관이 지금 탄도미사일 기준으로 10발 아닙니까? 이걸 순항미사일로 바꾸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타격 능력은 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해군의 잠수함들을 보면 이 앞에 이렇게 지금 수직으로 세일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게 209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게 214고, 저 214급 저걸 우리 한화가 저거 개량도 해주겠다 라고 또 패키지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화가 이 수직발사관에서 나오는 이런 유일한 수직발사관을 가진 KSS-3 배치 2 장영식급을 제안하면서 니들 구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214급 그것도 우리가 개량해 줄게 라는 패키지인데, 우리 장보고 3 아직 뭐 여기저기서 AW는 많이 떴습니다만은 아직 실적은 없죠. 그런데 좀 걸리는 것이 유럽 안보 공동 기금을 가지고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무기를 사면 유럽 거 사야 안 되냐. 자, 이런 공감대. 이게 지금 유럽에 쫙 펴져 있습니다. 그걸 뚫고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한국 무기를 유럽에 팔 수 있을지 외교력이 관건이다 라고 보는데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